이틀에 한 번꼴로 도발하는 북한의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북한 폭격기와 전투기 12대가 오늘 오후 편대 비행을 하며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 전투기 30대도 긴급 출동했습니다. 아침에는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동해를 빠져나갔던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맞대응하기 위해 다시 들어왔는데 마치 보란 듯이 발사한 겁니다. 그것도 항공모함이 있던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자주 도발하는 건 지난해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입니다. 먼저 이금평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6시 1분부터 6시 23분까지 북한이 쏘아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포착됐습니다. 2발 모두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 350여 킬로미터, 고도 80여 킬로미터, 두 번째는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동해상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미국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란 듯이 다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쏜 겁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이틀에 한 번꼴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온 뒤 처음입니다. 과거엔 핵 항모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등장하면 숨고르기를 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북한 외무성도 미국이 항공모함을 다시 끌어들여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며 미국 탓을 했습니다. 북핵 이슈가 미국의 관심사에서 뒤로 밀린다고 보고 강대강 대치로 주목도를 높이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한미일은 동해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일 정상도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JTBC 이금평입니다. 네, 바로 국방부로 가보겠습니다. 김민광 기자. 북한이 오후에 편대 비행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 공군은 대응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 끝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동원해 오늘 오후 2시쯤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편대 비행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평양보다 남쪽에 위치한 황해도 곡산에서 황주 쪽으로 비행하며 공대지 사격도 실시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도 곧바로 F-15K 등 전투기 30여 대를 즉각 출동시켰습니다. 이러한 이 전투 대기 상황은 1시간 정도 지속됐고 이후에 종료됐습니다. 비록 북한 구역 안에서의 비행이지만 북한 전투기가 우리가 설정해 놓은 감시선 아래로 내려온 건 최근에 없던 일입니다. 합참 역시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움직임이 오늘 동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마침 오늘 합참을 상대로 국감이 열렸습니다. 한때 파행이 됐죠. 네, 앞서 말씀드린 이 동해에서 열린 한미일 합동훈련 때문에 파행이 됐습니다. 여야는 이 훈련을 놓고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안보에서 우리가 배제됐다. 이거는 깡통 안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도 한미일 훈련은 있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일 감정만 부추기기 위해서 일본이 가장 위험하다고 반론하는 이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면 정식으로 사과하든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발사한 미사일이 우리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국회는 당연히 질타를 했겠죠. 군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예, 말다툼을 하던 여야도 이 문제를 놓고서는 한 목소리로 군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군이 북한이 아닌 우리 국민을 선제 타격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안보에 구멍이 생겨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힘주어서 비난했습니다. 합참의장은 사과의 뜻과 함께 책임 역시 본인이 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동쪽으로 발사했다는데 서쪽으로 떨어졌어? 대북 선제 타격한다고 하더니 대한민국에 선제 타격하는 거야? 네, 김승겸 합참의장은 제어 개통 장치에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이 준비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김민광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는 아무 결론이 없이 끝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놓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노골적으로 두둔했습니다. Мы неоднократно говорили и повторим вновь. Введение новых санкций против КНДР – это тупиковый путь. Мера, которая, как мы уже сказали, не приносит в случае с КНДР ровным счетом никакого результата. 한미, 한일 간 합동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 이런 군사활동의 결과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중국 측도 오히려 미국을 향해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훈계했습니다. 安理会应当在半岛问题上发挥建设性作用，而不应一味示强施压。安理会开展的讨论、举行的审议，应当有助于推动缓和局势，而不是激化矛盾。 미국은 이런 중국과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The DPRK has enjoyed blanket protection from two members of this council. Two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have enabled Kim Jong-un. 올 들어 벌써 네 번째인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가 아무 결과 없이 끝나면서 이제 남은 도발인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우려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